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이 폭동에 대한 해석들이 굉장히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공통된 건 폭력은 안 된다. 여야 떠나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폭동 이후에 대한 아주 자세한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면서 문제의 단초를 제공한 게 경찰, 수사기관, 법원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들은요. 구속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이 자극을 해서 폭동을 일으킨 거다. 그리고 경찰이 뭐 미온적인 태등이다. 즉 갈등을 유발한 건 수사기관과 법원의 문제라면서 그쪽에 문제에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생각을 할 때 문제의 본질은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출발은 계엄에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성은 하지 않고 대통령이 끝까지 싸우겠다고 계속 한 번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한 3번 싸우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싸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다. 즉 수사기관, 그다음에 공수처, 법원, 헌재 모든 걸 계속 불법이라고 반복해서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싸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헌법에 뭐 저항권이 있다고 싸우자는 정광훈, 돈벌이에 눈먼 유튜버들 이게 합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지금 해석이 다양한데 이게 검찰이란다 법원, 수사기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찰이나? 저희들은 뭐 사법기관에서는 적법설설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유튜브들이 선동 때문에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끝까지 싸우겠다 불법 이런 것은 이 뭐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이거 말로만 하는 것이고 폭력에 반대한다고 하면서 이건 일종의 선동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주의 주장은 병 주고 약 주는 것이죠.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절차에 지금 따르는 것, 사법부를 침탈하는 게 아니고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 형평성 자꾸 오늘 또 이야기가 양론이 있는데 민주노총은 부드럽게 하고 이번 진압은 법원의 그 폭동 세력들은 과잉 진압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동의하십니까? 그 말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노총 포함 어느 정당, 어느 단체가 주체를 불문하고 그렇죠. 저희들은 공정하게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요. 집회 어느 시위 단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당 이렇게 건물 침입해가지고 이렇게 때려 부시는 걸 최근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이 없고 그리고 특히 법원을 이렇게 침탈한 건 뭐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이거 뭐 단체나 이걸 따질 것이 아니고 원칙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의원 말씀 공감합니다. 그리고 이 부상 문제 저도 참 너무 이렇게 화면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 손가락 골절되고 이렇게 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화면을 보는데 좀 분하기도 하고 막 성질이 되게 나더라고요. 이거 우리 내부에도 사기도 떨어지고 심각할 것 같은데 뭔 조치 취한 거 있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관계 확인해서 재발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세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리고 다친 사람들은 공상처리나 이런 걸 통해서 최대한 치료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그때 현장에 하겠습니다. 대응했던 인원들 또 앞으로도 대응할 인원들에 대해서 뭐 한번 뭐 교육이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거는 뭐 꾸준히 지금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럼 앞으로 이걸 나타난 현상을 대처하는 유일한 방법은 특히 지금 법원의 이 엄청난 폭력에 대해서는 법적인 엄정 대응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 거잖아요. 예, 일단 엄정 대응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도 그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할 거기 때문에 예. 양면성에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거 보면서 너무나 몰상식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문제 아닙니까? 법원을 들어가서 건물을 부셔도 좋고 막 서버에 물을 붓고 1층부터 7층까지 휘젓고 다녀야 된다는 생각을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해를 하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이렇게 폭력을 선동하는 이런 부분, 유튜버 이런 문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일어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경찰에서 이렇게 엄정병가하고 전원 구속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당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요 아마도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좀 이렇게 해도 여당도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 문제인데 보이지 않는 힘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튜버들 주장하면 이렇게 해도 나중에 뭐 훈방도 제외하거나 나올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들을 했지 이 법의 유중함, 이 엄중함, 이 상상을 초월하는 강한 처벌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이 집 못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일하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법을 조치를 취하니까 본인들도 지금 당혹하고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번에 아주 이 폭력 세력에 대해서는 본보기를 보이는 강한 지팡을 지금 계획하고 있으니까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영상 보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100명 정도 중에서 한 40명 검거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화면을 보면 마스크를 안 쓴 사람도 화면이 잡히고 마스크를 쓴 사람들 있고 그러면 화면상에 보면 제가 식별이 안 되겠더라고요. 근데 100명 중에서 나머지는 빠져나갔잖아요. 지금 차장님 말씀대로 한 40명만 구속이 됐는데 이 마스크 쓰고 이런 사람들 지금 수사 통해 가지고 신병 확보 가능한 겁니까? 뭐 마스크뿐 아니라 그 신체 뭐 옷이라든지 색깔 다양한 걸로 다 판독을 하고 뭐 체증한 걸 또 기점으로 해서 뭐 정확하게 뭐 추적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마스크 쓰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런 사람들도 그런 것도 다 신병을 확보할 거라고 그렇게 믿고 좀 수사력을 총력을 동원해서 다 이 불법에 가담한 사람들 신원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는데요. 그 법리 적용 관련해 가지고 오늘 뭐 이야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지금 뭐 소요 공무집행범의 공용물 파기에 특수수문지물 방기 이런 거 적용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주장하는 이 내란죄 이런 부분도 아주 적극 검토 지금 하시고 있다고 하는데 검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